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홀딩스 많이 들어봤죠? 홀딩스는 이제 우리가 모회사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모회사. 그러니까 모회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제 홀딩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 그 투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들 자체에 여러 가지 산업군들도 많고 그리고 뭐 금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서비스 뭐 전자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조선업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업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홀딩스라는 개념의 이제 모회사라는 개념의 회사가 있는데, 야 모회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또 떠올라요? 자회사요. 그렇죠. 모회사니까 갑자기 자회사가 딱 떠오르잖아요. 자회사. 그죠? 이런 느낌이 딱 와야 돼 바로.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회사 밑에 여러 가지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를 우리는 홀딩스라고 해요. 모회사. 그럼 이 모회사는 무엇을 갖고 얘네들을 운영할까요? 얘네들 그렇죠. 지분. 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회계법상 그렇게 처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신한지주 KB증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때 70, 네, 거의 70%. 거의 70%예요. 거의 70%. 거의 엄청나게 높죠. 근데 최대 주주는 누구예요? 국민연금이에요. 한 8%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 모회사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재무제표 보면 매출부터 시작해갖고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계속 쭉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홀딩스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이 회사는 그 자회사들의 지분이 약 50% 이상 갖고 있다 라는 전제 조건을 깔면은 재무제표가 이 여러 가지 회사들과 연결이 돼요. 어떤 말씀인지 예를 들어서 자회사가 A, B, C, D가 있어. 근데 이 회사에 다 지분을 50% 이상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래는 모회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라면 그냥 그 회사만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모회사의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매출이 100억, B 회사가 50억, C 회사가 70억, D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 2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매출들을 다 더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이게 삽입이 돼. 이 매출액이 합이. 플러스 이 모회사의 원래 이 모회사가 갖고 있는 뭔가 영업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영업을 하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까지 더해져서 이 모회사의 재무제표에 들어가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합한 게 연결 재무제표라고 해요. 연결 재무라고 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키움증권이나 이런 거 보면 연결 재무가 있고 그냥 일반 재무, 그냥 재무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홀딩스 개념이다. 회사가. 혹은 어떤 지분을 50% 이상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회사들의 매출이라든가 이 회사들의 즉 자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재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IF 뭐라고 나와 있는 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IF 관련된 거는 이제 그 IFSP인가? 뭐라고 적혀져 있던? 그거는 저기 그 재무 하나의 시스템이야. 재무 시스템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표는 굉장히 단순하게 자산 플러스 부채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산 플러스 부채 자본이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다고. 그 시행착오의 역사잖아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태동한 17세기 이후부터 일어나던 모든 과정들이 지금 이렇게 이 과정까지 연결되어 온 거예요. 사실 이 모회사라는 개념도 지금은 이 한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망했어.
그럼 얘만 망하는 거지 줄줄이 망할 확률은 적어요. 왜냐면 대표되는 회사가 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왜냐면 얘네들도 이 모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 회사들은 상장이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 회사도 상장이 돼 있지만 다른 회사들도 상장이 돼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 모회사라는 개념은 간단히 내가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 나 모회사 할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로 회사가 두 개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나뉘어졌지만 하나의 회사의 지분을 인적 분할이 아니라 저기 물적 분할을 했을 거야 아마 저기 LG화학 같은 경우. LG화학이 그 분할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를 따로 떼서 나갔잖아. 근데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야? 지분을 누가 최대 주주는 누구야? LG화학이에요. 나뉘어졌지만. 근데 이 회사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어요. 수임 씨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응. 예를 들면 응. 기업을 예를 들어서 응. 삼성이 모회사면 삼성 아래는 뭐 삼성물산, 응. 뭐 삼성화재 이런 것들이 다 자회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삼성이야.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연결 재물을 통해서 그 모든 자산의 영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회사의 재무제표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렇게 보고 모회사에서 그러면 자회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짜자자자 나와요. 근데 그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모회사는 무엇을 통해서 매출을 얻을까? 그럼 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뭘로 돈을 벌 거야? 말 그대로 지분으로 버는 거예요, 돈을. 얘네들이 지분을 다 갖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모회사가 하나의 금융 같은 거야, 금융 시스템 같은 거야. 그러니까 펀드 같은 거예요, 펀드. 내가 어떤 펀드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많이 갖고 있는 거에 수익이 나면 그 많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100억을 투자했어. 그래서 지분이 한 10%야. 근데 얘가 한 100억의 수익을 냈어. 그러면 지분 10%의 수익은 나한테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나면 그 이익에 따른 지분이 얘한테 많이 넘어가잖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삼겹살집을 네가 열심히 해서 삼겹살집을 얘가 차렸단 말이야. 근데 삼겹살집을 막 하다 보니까 돈이 남네. 그럼 그 돈을 갖고 2호점, 3호점 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호점, 3호점 차리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많아. 그러면 근데 이게 회사를 차리고 지분을 통해서 법인화 시켜서 돈을 굴려야 된다는 걸 얘가 알게 돼서 터득을 했어. 그러다 보면은 돈이 많으니까 뭐해? 삼겹살이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건 뭐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리고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제주도라고 치면은 무슨 갑자기 고기국수 집을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때려 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차리는데 나 혼자만 하기는 또 어려워. 그래서 이런 다른 회사들도 상장 딱 시켜주면서 대신에 네가 이 회사 해라 하면서 대신 나는 지분만 가질게. 그러면서 네가 운영은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작 주인은 누구야? 나잖아. 근데 얘가 매출이 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야. 매출을 하면 그 매출에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예를 들어 50% 나고 50%는 나한테 오는 거다. 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간단하게? 그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고 두 번째 수익은 뭐냐면 이건 완전 금융이죠. 완전 그냥 자기는 하는 거 없이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처음부터 나 모회사 할 거야가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어때? 사업 영역이 되게 많이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갑자기 여러 가지 LG화학이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2차 전지가 확 뛰었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운영을 해. 근데 2차 전지 때문에 이슈로 회사가 막 올라가, 주가가.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회사 떼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르게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밀어주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는 거야. 근데 앞으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어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로 떼내갖고 상장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LG화학을 투자하고 있었어. 근데 회사를 LG화학에 투자하고 있었을 때는 2차 전지에 관련된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어. 근데 회사를 떼어낸대. 그럼 회사를 떼어내면은 나는 LG화학의 다른 영역만 투자하는 꼴이 돼버리잖아. 그럼 LG화학에 투자하려면 LG화학의 지분을 다시 사야 되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 그 기업 이름이 뭐더라? 뭐 있어요. 내가 까먹었는데.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크게 보면 이 떨어져 나간 회사의 주인은 누구야?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잘 되면 얘도 사실은 잘 되는 거야. 근데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냐 간접적으로 투자가 하는 것처럼 돼버렸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예 영향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어떤 말인지.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LG화학 자체 내에서 화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매출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자기도 매출이 나면서 다른 자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말씀인지 얘기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재물을 봤어. 근데 어떤 재물을 봤더니 홀딩스 회사야. 근데 매출이면 몇몇 다 마이너스야. 매출 마이너스, 영업이익 마이너스. 매출은 예를 들어 플러스인데 영업이익 마이너스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고 다 마이너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ABCD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안 좋겠죠. 여기 있는 영업이익은 이런 데가 안 나겠죠. 왜 합쳐지는 거니까. 어떤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홀딩스 개념은 이런 개념인데 이게 언제 이렇게 또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저기 미국에서 1920년대에 그냥 이 법인이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지분권을 활용해서 자기 회사를 활용해서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회사들을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을 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IMF 때. 이럴 때 여러분들 대우 김우중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아세요? 그리고 저기 뭐죠? 음마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음마 아파트? 그 음마 아파트 지었던 걔도 완전 진짜 걔 또라이 같은 새끼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도 문어발식 경영을 막 했어. 그러니까 어음만 미리 막 뿌리는 거야. 어음을. 실제적으로 투자금을 받지 않고 그냥 지분에 의한 어떤 지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돈은 똑같은데 회사만 유령 회사처럼 막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큰 회사가 망해버리면 우후죽순처럼 문어발식으로 다 망하는 거야. 이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IMF가 그때 엄청나게 더 우리나라 외환 금융위기 터졌을 때 더 위험하게끔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요런 모회사 대표되는 회사 밑에 이제 이런 자회사들을 두면서 이런 회사들이 망해도 얘가 문제가 없게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이 시스템 사실 이게 뭐 어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대차의 최대 주주가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가 기아예요. 기아의 최대 주주가 현대예요. 이 세 회사가 이게 순환 출자야.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최대 주주끼리 뭉쳐 있는 거잖아요. 얘는 최대 주주가 하나 밑에 회사들이 있는데 최대 주주끼리 뭉쳐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회계가 돈들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하나가 망하잖아요. 그럼 다른 두 회사들이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원체 현대모비스건 기아건 현대가 원체 회사가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는 크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그거를 아무리 바꾸라 이런 공고를 해도 걔네는 뭐 회계를 뭐 정리하고 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 회계를 바꾸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 뭐네 하면서 아직까지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벌금 내겠죠? 근데 걔네 입장에서 어때요?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걔네 세 회사는 사실 하나인 거죠. 돌아가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모회사 자회사 개념은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홀딩스야. 근데 매출은 나. 근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다 마이너스네. 이러면 연결 재무 말고 별도 재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별도 재무를 보면 그 모회사만 갖고 있는 재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 마이너스면 여기 관련된 회사들이 다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리고 모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 모의사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업을 통해서 무언가 제품을 만들거나 뭘 해서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럼 모회사 왜 투자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보통 모회사들은 뭔가 다른 어떤 산업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돈들, 그러니까 투자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뭐 찾는다 이런 어떤 사업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리고 배당이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홀딩스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홀딩스 회사를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근데 홀딩스 회사 말고 어떤 A, B, C, D 중에 어떤 C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인이 얘야. 근데 얘는 비싸. 근데 얘는 싸.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얘 사도 돼요. 그 영향이 있어요. 아예 없지가 않아. 왜냐면 얘가 주인이니까 얘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만큼 얘가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뭐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다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따른 수익이 지분이 얘가 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모 회사로 들어간다라고 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회사는 또 모 회사나 자 회사가 같이 차트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또 하나가 뭐 팍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 회사는 굳이 근데 그러니까 뭐든 모 회사는 이렇다라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뭔가 뭐 가격이 뭐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투자에서 투자는 뭐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세요. 뭐라 하시죠? 투자는 삶이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무,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비전 혹은 통찰력, 그죠? 혹은 상식,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를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알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 삶에 대입해봐도 똑같아요. 형님도 지금 그러잖아요. 장사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몰라 본인도 어떻게 될지. 그죠? 그거를 이제 데이터화되는 과정에서 통계는 어느 정도 낼 수는 있겠지. 근데 앞으로 세상이 바뀜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보다는 어때? 대응력이 빠르겠죠.